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이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낯설고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늘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던 거실과 식탁도 이제 너무 넓고 허전하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영우의 빈자리로 향해 있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였기에 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어머님, 감자 좀 건네주세요. 며느리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치 유리잔이 깨지는 듯 식탁 위를 울렸다. 서윤은 나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 차가움이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건넸다. 남편 영우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 나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이제 71의 나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다. 43세 아들 지훈은 마치 심판관처럼 서윤과 나 사이에 앉아 있었다. 어릴 때 악몽이라도 꾸면 내 품으로 달려오던 아들은 이제는 내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온전히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서윤에게만 쏠려 있었다. 장례식이 참 잘 마무리됐지. 나는 어색한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야. 서윤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다. 네, 어머님. 사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싸늘히 내려앉았다. 서윤의 눈엔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아니라 계산적인 차가움만 가득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두렵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서윤이 자세를 바로잡고 말했다. 저랑 지훈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순간 혼란스러웠다. 힘들다고? 내가 30년 넘게 이 집을 혼자 관리해왔는데? 서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서울에 이런 큰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관리비만 해도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좀 더 적합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은 마치 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세우는 듯했다. 이사라니. 여기는 나와 영호가 청춘을 바쳐 일구고 살아온 우리 집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서윤 말이 맞아요. 이 아파트 관리하시기 힘들어요. 지훈아, 내가 무력하지 않아. 내 아빠랑 내가 이 아파트를 장만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다 이 집에 담겨 있어. 서윤이 냉정히 말했다. 추억이 관리비랑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15년간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의 가족에게만 우선권을 주던 서윤이었다. 그런데도 내 아들은 이미 완전히 그녀 편이었다. 그래서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거니? 서윤은 마치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듯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요즘 잘 되어 있는 시니어타운 같은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다던데요. 이렇게 큰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과연 그는 서윤의 생각에 동의할까? 지훈아, 네가 정말 엄마 보고 이 아파트를 팔고 나가라는 거야? 지훈이 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솔직히 서윤이랑 저도 아이 계획이 있고 더 넓은 집이 필요해요. 충격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이 집을 탐내고 있었다. 서윤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이 집은 원래 어머님 집이 아니었잖아요. 아버님 명의였고 이제 지훈 씨 명의가 될 거예요. 내 아들 지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란 관계가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알았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은 잃지 않았다.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다. 2주 드릴게요. 그 안에 정리하시고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힘없이 침실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다.
방 안엔 여전히 영호가 쓰던 스킨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나는 이제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었다. 영호는 평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가르쳤다. 이제부터 나는 은행에 찾아가 영호가 남긴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 가족이라 해도 나를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 은행은 영호가 늘 거래하던 곳이었다. 늘 영호 곁에서 살림만 하던 나는 막상 혼자가 되어 모든 걸 직접 처리하려니 무척 낯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요. 남편 명의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곧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직원이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박영호님의 배우자분 맞으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며 화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고객님, 남편분께서 별도의 계좌들을 운영하셨던 건 알고 계셨나요? 별도의 계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은 모든 걸 저와 함께 상의했거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엔 영호의 이름과 함께 내 이름으로도 등록된 여러 개의 계좌가 있었다. 평소 내가 사용하던 생활비 통장 외에도 별도의 적금과 펀드,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투자용 계좌까지 존재했다.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내 명의로 된 계좌들의 액수는 상당히 컸다. 놀라움에 숨이 막혔다. 어떻게 된 거죠? 전혀 몰랐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고객님, 남편분께서는 약 5년 전부터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하셨는데, 특히 부인 명의로 많은 자금을 이체하셨더군요. 저희 은행에만 해도 부동산 투자 전용 계좌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영호는 왜 나에게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까? 직원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또 고객님 명의의 신탁 계좌도 있네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딩을 관리하는 수익형 부동산 계좌인데 매달 임대료가 입금되고 있어요. 나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앞으로 된 부동산까지 있다니. 그런데 왜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직원이 신중히 말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재산 갈등이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편분이 미리 준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남편 영호는 이미 모든 걸 예상했던 것일까? 서윤과 지훈의 행동까지도.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고객님 명의로 된 별도의 자산관리 계약서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것 같네요. 서류들을 확인하며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영호는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를 위해 말없이 묵묵히 뒷받침해준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은행을 나오며 나는 서서히 마음이 단단해졌다. 영호가 나에게 준 것은 돈이나 부동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지훈과 서유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무력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엔 서윤과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랭하고 단호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윤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부동산에서 내일 집 사진 찍으러 올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 좀 해두세요. 지훈은 묵묵히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건 곤란하겠다. 서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집을 내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지훈아, 서윤아,
너희가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구나. 이 집 이미 내 명의로 이전된 지 오래야.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다른 것도 많단다. 나는 내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낼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강남역 근처의 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금까지 살림만 하며 살아온 내게 법률 상담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사무실은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나는 접수처에 다가가 상담 예약을 했다고 말하자 직원은 바로 안쪽의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한 인상의 중년 변호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여사님. 어제 연락 주신 내용은 미리 확인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의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나는 그동안의 상황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그 직후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나를 집에서 몰아내려 했는지, 은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숨겨진 재산과 투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신중히 말을 꺼냈다. 정희 여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영호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 해두셨네요. 특히 서울의 이 아파트와 경기도 지역의 상가 건물은 이미 확실히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어 다른 가족이 쉽게 손댈 수 없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재산에 접근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예,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훈 씨가 아버지께 빌려간 돈은 정식 차용증이 있고 법적 효력도 명확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법적 대응도 가능하고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신뢰할 만한 자산관리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터 부동산 운영까지 도와드릴 분입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김민석 자산관리 대표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며칠 후 약속한 대로 김민석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젊고 활기찬 남성이었다. 첫인상부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겼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희 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의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김 대표는 내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꼼꼼히 검토한 후 차근차근 설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었다. 여사님께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훌륭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앞으로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깊이 안심하며 웃을 수 있었다. 남편 영호가 나를 위해 준비한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었다. 며칠 후 오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지훈과 서윤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나는 긴장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서윤은 인사도 없이 곧장 거실로 들어섰고 지훈은 그 뒤를 따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서윤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얼굴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엔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래, 앉으렴. 나는 여유롭게 차를 준비하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차를 천천히 마시며 먼저 말을 꺼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하거라. 서윤이 곧바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결국 이 집은 가족의 재산인데 저희랑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침착히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서윤아, 갈등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란다.
그리고 이 집은 엄연히 내 재산이야. 가족이라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래도 지훈 씨가 유일한 아들인데 결국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도 저희에게 오게 되지 않나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지금 양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지훈이 옆에서 슬쩍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서윤아, 너희가 착각하는 게 있구나. 내 재산은 내 의지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단다. 내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서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랑 법적으로 싸우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분명한 건 만약 너희가 나를 압박하거나 괴롭히려 한다면 법적인 준비도 되어 있단다. 지훈이 당황해서 급히 말했다. 엄마, 무슨 법적 준비라는 거야?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하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의아하게 물었다. 지훈이가 아버지께 빌린 돈에 대한 공식 차용증이란다. 여기 금액이 상당히 크더구나. 지금까지 아빠가 그냥 준 돈인 줄 알았겠지만 정확히 기록이 다 남아있어. 변호사가 이미 확인도 마쳤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걸 지금 와서 왜? 나는 단호히 그의 말을 잘랐다. 지훈아, 나는 원래 이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잖니. 이제부터 나는 내 권리를 지킬 거야. 서윤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난 너희에게 가족으로서의 예의와 존중을 기대했는데 너희는 내게 어떤 태도를 보여줬니? 지훈과 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편안하고 후련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거나 양보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서윤과 지훈이 다녀간 후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으니 서울의 밝은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쌓여있던 마음속의 먹구름이 거치듯 개운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시간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내가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변호사는 내 재산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생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젊었을 적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그림이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스케치북과 수채화 도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집 근처의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내겐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어머,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혹시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나는 조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조금씩 그리는 거예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저희 미술 동호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 보시겠어요? 매주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거든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미술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그 모임에서 나는 미술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나를 더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또 다른 날, 김민석 대표는 자산관리와 부동산 운영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며 나를 초대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동년배의 여성 몇 명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중 한 여성이 내게 말을 걸었다. 박정희 여사님 맞으시죠? 김 대표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니 정말 반갑네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족과 관련된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했고 때론 웃으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며느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술 동호회 친구들이 내 집에 놀러 왔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에게도 그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 조용히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아들 지훈의 번호였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느낌이 스쳤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니? 지훈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훈의 목소리는 힘없이 처져 있었다. 엄마,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 결국 허락했다. 알겠다. 집으로 오너라. 약 30분 후 지훈과 서윤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둘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초췌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오다니. 지훈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서윤은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불안한 듯 옆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집까지 처분하고도 해결이 안 돼서요. 정말 엄마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동안 내게 행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지만 분노보다 연민이 앞섰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한 번만요. 서윤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서윤아, 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았단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었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단다. 지훈이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다. 그들은 희망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도움은 더 이상 줄 수 없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겠다. 서윤과 지훈이 긴장하며 내 말을 기다렸다. 첫째, 너희 빚을 대신 갚아주진 않을 거야. 대신 빌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원할 테니 직접 벌어서 갚도록 노력하렴. 둘째, 서윤 너도 지훈이랑 함께 열심히 일해서 자립해라. 셋째, 앞으로 다시는 가족이든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서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나는 부드럽게 그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거란다. 이젠 다시 가족답게 서로 존중하며 살자. 그날 밤 지훈과 서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예전에 나는 그저 양보하고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그 후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지훈과 서윤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작은 가게를 열어 수제빵과 디저트를 팔기 시작했고, 지훈은 회사에 성실히 다니며 틈틈이 빚을 갚아 나갔다. 나 또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달 한 번씩 우리 가족은 다시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제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흘렀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고, 서윤과 지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모습을 통해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서윤이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며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변화할 줄 아는 용기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날, 지훈이 집에 찾아와 함께 산책을 했다.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난번 엄마가 준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누구나 실수는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변한 모습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지훈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 사는 삶을 마음껏 즐기며 더 자유로워졌다. 미술 동호회 친구들과 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용기였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을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영호 씨, 보고 있나요? 덕분에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구속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이 삶이 바로 내가 꿈꾸던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었다.